총균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인류 문명사죠. 1997년 원전이며 2003년 저자가 특별 증보판을 추가하여 낸 개정 증보판을 번역한 걸 저는 읽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2018년도인가 읽었는데요. 지리적 조건이 어떻게 지난 13,000여년간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류 문명의 기원과 역사를 밝히며 대륙별로 혹은 지역별로 어떻게 불평등한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치밀한 연구 결과의 탐색으로 장대하게 펼쳐지죠. 불균형을 낳은 궁극적 이유는 인종이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지리적 자연환경에 의한 차이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총균세는 단지 환경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 원인일 뿐이죠. 저자의 한국 독자에 대한 립서비스로 책은 시작하고 총 4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인류 문명사를 펼쳐나가며 특별 증보판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적대감을 잘 알고 있는 저자의 논문 일본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흥미로운 내용과 더불어 총균세 발간 5, 6년 동안의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담은 후기를 추가했습니다. 생태학을 비롯해서 진화생물학과 고고학 등 학문 분야의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저자의 공동 작업이 필요한 저술이겠지만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종합이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 명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연구 과정과 결과의 당위성을 정당화합니다. 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에서는 유인론으로부터 분기된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난 1만 3천 년까지 인류 진화 역사를 밝힙니다. 지난 1만 3천여 년에 걸쳐 각 대륙의 환경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본격적으로 밝히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서로 다른 대륙 민족 간의 충돌 사건 등이 주류를 이룹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다시 오스트레일리아로, 시베리아를 거쳐 아메리카로 널리 퍼져나가죠.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가 168명을 이끌고 페루의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를 생포하는 등 말과 쇠 무기 및 총과 갑옷을 보유한 유럽은 신세계를 정복합니다. 신세계라는 말은 유럽의 시각이겠죠. 유럽이 상륙하면서 퍼뜨린 천연두 등의 신종 병균은 신세계 원주민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죠.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디푸스, 흑사병 등의 유럽 전염병은 콜럼버스 이전 인구의 95%를 절멸시켰는데 해양 기술과 정치 조직의 발달과 함께 문자가 가진 정보력 역시 유럽의 신도력 정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제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편에서는 농업과 목축이 사냥과 채집에 승리하는 과정 및 전환 과정에 이르지 못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 과정도 상세히 서술합니다. 정착 생활을 이룬 농경은 인구 밀도를 높였고 식량 비축이 가능하여 관료 조직을 비롯해 전업 전문가를 양성하게 했죠.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곳은 시기가 달랐으며 몇 지역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역은 영향을 받아 보고 배운 덕택입니다.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주요 농작물의 발원지인데 풍부한 종류와 더불어 작물화하기 좋은 환경 탓이죠. 성공하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을 피해야 한다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은 식물화와 가축화 성공 여부를 설명하는 매우 좋은 이론입니다. 좋은 기후와 넓고 각양각색의 생식지가 골고루 주어진 유라시아 지역이 우월한 조건을 가졌기에 식물화와 가축화에 앞서 나갈 수 있었죠. 특히 동서방향으로 축을 이루는 유라시아의 환경은 식물화와 가축화가 남북으로 축을 이루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는 조건이죠. 제3부 지배받는 문명에서는 병원균의 진화, 문자 영향, 식량 생산이 미친 기술 발전과 전문적 장치가 양성 과정 등을 살핍니다. 무기류, 기술, 정치 조직 등에 추가할 수 있는 유럽의 막강한 또 다른 무기는 바로 가축에 의해 진화된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등의 병원균입니다. 1520년 천연두로 아즈텍족은 50%가 몰살되고
1618년 2천만 명이던 멕시코 인구는 160만 명으로 급감하죠. 문자는 생량 생산이 최초로 시작된 곳에 주로 탄생하였고 근대 제국 통치의 무기와 세균 및 정치 조직과 함께 엄청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균과 문자, 기술과 더불어 영향력 4가지 중에 하나는 정부와 종교의 결합입니다. 수십 명의 무리, 수백 명의 부족, 수천 명의 추장사회를 거쳐 5만 명 이상의 국가 순으로 인류 사회는 변천합니다. 추장사회부터 인류는 비평등 사회를 경험하죠. 제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과제와 방향평에서는 2, 3부 내용을 각 대륙과 일부 섬들에 적용하여 실체적이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륙 간 불균형 원인은 가축화와 작물화의 장애를 일으킨 척박한 환경이거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환경, 원주민이 이기지 못한 총과 균 및 쇠 탓이죠. 동아시아는 유럽의 일시적 식민지이기는 했으나 토착 생산자들의 존재와 아울러 토착 병원균 때문에 오히려 유럽인들이 물러나야만 했죠. 아메리카나 유라시아보다 낙후된 원인은 출발도 늦었지만 가축화와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의 수요가 부족한 까닭이며 확산의 장애를 겪은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좁거나 고립된 탓입니다. 병원균, 기술, 정치조직, 문자 등은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정복이 직접적 이유죠. 선사시대의 역사가 긴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6개 인종 중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만 제외한 5개 종, 흑인, 백인, 피그미족, 코이산족, 아시아인종이 존재했으며 지리적 환경에 적응한 흑인의 천지가 되었죠. 에필로그에서는 과학으로서의 타당한 인류사의 미래를 소개하며 각 대륙의 역사 차이는 인종 아닌 환경의 차이라는 결론에 맞는 근거를 요약합니다. 가축화와 작물화의 재료로 쓰이는 야생 동식물의 존재 차이 및 확산과 이동 속도의 차이, 기후와 지리적 조건 차이, 대륙의 전체 면적 및 인구 규모의 차이 등이 거론되죠.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 발달, 특허권 보호, 절대 군주와 심한 세금 부재, 탐구 정신 중시하는 기독교적 전통 등의 기왕의 우월적 유럽을 설명하던 논리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의 중국 역전 원인을 저자는 유럽의 만성적 분열과 중국의 지역적 고립으로 여겼습니다. 유럽에 비해 일찍 통일을 이룬 중국의 상황이 오히려 치열한 경쟁으로 빚어지는 긍정적 발전을 막았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정보면에서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 역사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가지 주장을 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장도 피력합니다. 현대 한국어가 신라어에서 발전했다면 일본어는 고구려어에서 변화된 것이며 일본인이 한국인을 그들의 조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소규모라도 한국인 이민자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죠. 책 발간 그 후의 이야기는 책이 끼친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저자의 동의나 반박 혹은 추가된 의견과 아울러 더욱 긍정적인 연구가 확대되고 연속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적절한 분열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최적 분열의 법칙을 소개하는 저자의 주장이 결국은 모든 연구 분석 결과가 경제 문제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좀 씁쓸한 감이 없진 않습니다. 서구적 효율성과 현실주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작 동기가 바로 이 책과 저자라고 자신의 책에서 밝혔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의지와 열정이 이룬 결과물은 많은 곳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죠. 이런 현상은 비단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그치지 않죠. 종이 기원의 찰스 다윈,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 등 서양 학문을 이끈 대부분의 훌륭한 학자들의 전통미 분명합니다. 물론 동양에도 그의 필적한 성과들이 없진 않으나 그 수요나 질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근대 문명을 이끌며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도 서양의 공로가 큰 것처럼 말입니다. 서양이든 혹은 일본이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도전과 성취해야 할 목표를 위해 배워야 할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모방을 넘은 삶의 주체자로서 의 지위에 창의적이면서도 도덕적 및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한 새로운 문명 혹은 문화로 인류에 이바지하려는 야심찬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 요즘 K 문화, K 한류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대해서 무기, 병균, 금성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세심하게 또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요약을 해봤지만 그래 책은 직접 읽는 게 좋겠죠? 당연합니다.